오늘 열리고 있는 CEO 서밋도 좀 더 알아보죠. CEO 서밋, 세 가지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브릿지, 비즈니스, 비안드. 해석을 하자면 연결, 비즈니스,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박 기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에이펙 CEO 서밋 같은 경우에는 20개 세션이 열립니다. AI, 반도체, 탄소 중립, 지역 경제 통합, 금융, 바이오 등을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참 많이 총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경주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전부 다 펼쳐졌다.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전시장이 지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붙는 분야는 어제 열린 퓨처테크 포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어제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은 AI 시대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I의 폭발적 성장이 가져올 반도체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나라는 한국이라면서 우리나라의 AI 역량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A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K자 붙는 거. K컬처도 얘기를 해서 오늘 오후에 BTS RM도 기조 연설에 나선다고 하는데 세계인의 관심이 좀 모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CEO 서밋이라고 말하면 이제 경제인들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특별 초청으로 이제 각국 해외 정상들이 연설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 말씀하신 K컬처, 캐대언의 효과까지 누려서 이제 BTS의 RM씨가 특별 연설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CEO와 대표들이 오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AWS,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많은 회사들의 정말 큰 회사들의 CEO들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에이펙 CEO 서밋 같은 경우엔 그 전 세계 CEO 1,700명이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 30년째를 맞는 에이펙 CEO 서밋인데 세션과 참석 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들 모두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쉽지 않은 만큼 그렇죠. 오늘 자리에서 많은 네트워킹과 함께 여러 새로운 투자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젠슨 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31일 특별 세션에서 발표에 나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AI 칩의 절대 강자라고 하죠. 또 젠슨 황의 연설뿐만 아니라 젠슨 황 CEO는 연설에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별도로 서울에서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젠슨 황 온다, 젠슨 황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AI 혁신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를 통해서 AI 기술을 구현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U 쪽으로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GPU가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칩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때서 그런가요? 예, CPU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렇죠. GPU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산을 연결식이죠. 동시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산을 동시에 해서 새로운 AI 기술의 핵심인 동시 연산의 가장 큰 핵심 기능을 GPU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하면은 모든 게 다 한 번에 컴퓨터 하나가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GPU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작년인가요? 시가총액 1위로도 뛰어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주목해야 될 인사가 AWS에서도 오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도 AWS 맷 가먼 대표와 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제 AI 기술과 함께 강조되는 것이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제 맷 가먼 대표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면서 AWS의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세우겠다는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AWS 하면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아마존이 보통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회사긴 한데 솔직히 수익을 내는 건 AWS죠. KBS도 AWS를 쓰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도 AWS를 쓰고 있고 말 그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회사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꼭 맷 가먼 AWS CEO를 만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초기부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많이 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그런 주장에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AI 열풍 속에서 우리 대통령도 AWS CEO를 만나서 무언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출동을 했잖아요. 한 명 한 명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CEO 서밋의 공식 의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의 CEO들이 경주로 향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키가 되었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한미 네. 조선 협력에 관련됐던 이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함께 경주로 향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3,500억 관세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총수들도 총동원이 됐었고 미국으로도 넘어가서 같이 설득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미국 상무장관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재계에서의 노력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이제 관세 협상의 협력 파트너인 하워드 너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간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총수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CEO들도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미국 CEO들도 다 참석을 하나요?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자리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김동관 하나 부회장을 비롯해 네.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함께 참석을 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대로 미국에서 열린 골프 회동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2개조가 쳤다는 그 골프 회동.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골프를 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가 산업 구조상 수출이 중심이 되는 만큼 대기업 총수들도 관세 협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 투자 계획을 밝혔던 총수들이 미국까지 가서 계획을 밝혔고 오늘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